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7회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자산부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임차보증금 비유동자산. 맞죠? 사채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비유동부채. 선급금, 선급비용, 유동자산. 그쵸? 유동의 당좌자산. 자, 비유동부채는, 그쵸? 몇 개 외워야 돼요. 비유동부채. 뭐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사채. 그쵸? 사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이죠. 장기차입금. 얘네가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이에요. 이걸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사채는 비유동부채다. 자, 2번 문제. 무형자산 설명 옳은 거예요.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 맞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렇죠? 일단 맞는 건 1번이죠. 맞는 건 1번. 자, 그 다음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인식한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무조건 뭐예요? 연구비예요. 연구비니까 뭐예요?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다. 자, 그래서 틀린 거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그쵸? 자, 우리 재무 시간에 다 배웠듯이, 그쵸?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맞는 건 1번. 자, 3번 문제. 채무증권으로만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이건 쉽죠, 그죠? 지분증권에는 단기 매도 지분법이 있고, 그죠? 채무증권에는 단기 매도 만기.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채무증권에만 있어요. 그래서 3번. 자, 4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그죠?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인 체계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그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자,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금액으로 표시를 하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자, 감가상각 방법 중 연수학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액이 증가해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죠. 감소한다 이래야 맞겠죠. 그래서 연수학계법, 정률법이 특징이 비슷해요. 둘 다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감소한다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자, 5번 문제. 일반 기업회계준상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 중 중대한 오류 중요하죠? 자, 오류가 아닌 경우네.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네요. 자, 아닌 경우는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그쵸?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중대하지 않은 거니까. 자,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중대한 오류다. 자,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발견 당시 회계기간에 재무제표 항목을 재작성한다. 자, 이거는, 자, 볼게요. 자, 중대한 오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에 재무제표 항목을 제작성해야 돼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에 전기면 그 전기 거를 다시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다. 4번.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그쵸? 자, 6번. 원가에 원가. 다음 중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제조용 전기요금, 원가 행태로 오른 것은, 일단은 전기요금은 변동비예요. 정확히 따지면 준변동비. 어쨌든 변동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제조간접비니까, 그죠? 가공원가죠. 그래서 변동원가면서 가공원가다. 1번이 답이네요. 자, 7번 문제.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이 아닌 것은,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없는 거는 매출원가, 기초제품, 기말제품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8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종합원가, 완성품 환산량이란 일정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음을 완성품 수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원가 특징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 그쵸? 공정이라는 게 또 포인트예요. 적합한 원가 계산 맞죠? 자, 그래서 정유, 화학, 시멘트 이런 것도 종합원가예요. 자, 원가의 정확성이 높으며 작업 원가표, 특히 작업 원가표는 뭐예요? 개별 원가예요. 자, 원가 정확성이 누가 높아요? 개별 원가가. 그렇죠? 종합원가에 비해 개별 원가가 높죠. 그래서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이다. 4번은 개별 원가 계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됐죠? 자, 9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 원가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자, 일단 예정 배부부터 구해볼게요. 예정 배부 식이 어떻게 돼요? 예의 실, 예 곱하기 실, 곱하기 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애가 뭐야? 예정 제조간접비야. 예정 제조간접비가 있죠. 500만원. 자, 나누기 예정 시간이야. 예정 시간 5000시간이죠? 5000시간.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 실제 시간 어딨어요? 4000시간.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예정 배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400만원 나와요. 400만원. 자, 예정 배부 400만원.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럼 배부액은 400만원이고 또 뭘 구하래요? 제조원가.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뭐예요? 직제, 직노, 재간을 구해야 돼. 그쵸?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자, 지금 제조 간접 원가가 4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정 배부 1개. 그래서 여기 400. 여기가 400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기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3개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제조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얼마예요? 800, 1000이네, 1000.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다. 자, 다시 보면 일단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가 얼마다? 실 해서 400만원 나오고, 그쵸? 그럼 여기 400만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이야. 여기가 직제죠? 직제, 직노, 재간 하면 1000만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9번에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10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집적 배분법에 따라 보조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다면 제조 부분 B에 배분될 거. 그쵸? 지금 보조부분 X, Y가 있는데 B에 배분될 게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자, 식을 보면은 자, X부터. 자, 일단 X는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10만원 곱하기 지금 보면 X를 쭉 따라가면 집적 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제조 부분만. 여기 B가 이렇게 되겠죠. 400, 600 더하면 얼마예요? 1000이에요. 1000분의 우리가 구할 건 B예요. B는 6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쓰면 600 나누기 1000. 그럼 이게 1000분의 600이죠. 10만원 곱하기 1000분의 600 하면 얼마 나와요? 6만원이 나와요. 이게 B로 갈 거예요. B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 것도 볼게요. Y 거. 자, Y를 보시면 Y는 30만원이에요. 30만원 곱하기 자, Y 쭉 따라가면 300, 300이에요. 600분의 B가 300이죠. 그쵸? 600분의 300. 그래서 300 그쵸? 이렇게 600분의 300 그럼 얼마 나와요? 반이니까 15만원이 나오죠. 15만원 이렇게. 얘도 이게 B로 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6만원 더하기 15만원 하면 얼마예요? 21만원. 그래서 21만원이 답이죠. 21만원. 됐죠? 자, 11번 부가세.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한다.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뭐예요? 매출세액이 0% 그런 뜻이에요. 뭐 면제 이런 건 아니죠. 그쵸? 0% 이걸 뭐라 그래요? 영세율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그래서 영세율이 아니에요. 매출세액이 몇 퍼센트? 0% 그래서 영세율.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고 수출만 하면 그죠? 매입세액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환급. 자,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쵸? 수출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이런 경우 그죠? 그거는 국내 거래지만 영세가 적용되죠.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를 적용한다. 맞죠? 수출하는 거는 영세를 적용하죠. 자,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거.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선적일 이렇게 되고. 자, 폐업시 잔존재와 폐업하는 때 또는 폐업일. 맞죠? 그 다음에 위탁 판매의 경우, 그쵸? 위탁 판매의 경우. 자,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할 때가 아니죠. 언제예요? 자,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탁자죠. 그래서 자, 수탁자가 제 3자에게 판매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위탁자의 수익으로 인식하죠. 이해 가졌죠? 잠깐만요. 엔터를 잘못 쳤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위탁 판매, 그죠? 위탁자가 판매를 했을 때가 아니라, 판매를 위탁했을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가
위탁자의 수익이죠. 자,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꺼낼 때죠.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법인의 경우 총괄 납부 제도에 주사업장은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본점, 지점 다 가능하죠. 맞아요. 자, 총괄 납부의 신청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그쵸? 자, 보시면, 그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전이에요, 개시. 그쵸? 개시 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한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과된다. 그죠? 사업자 단위로 묶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만 나오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경우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 의제에 배제된다. 그죠? 그러니까 간주 공급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거 2번. 자, 14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쵸?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은 몇 번이에요? 4번.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표준의 확정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자,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소득을 연말정산한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이런 경우 자,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가 이를 합산하여 한 곳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죠. 둘 다 근로소득이니까. 그쵸? 일단 2번이 맞아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얘도 종합소득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 3천만 원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있죠. 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넘으면, 그쵸?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물론 2026년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약간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은 종합과세 대상은 맞죠. 그쵸? 물론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자, 오늘 여기까지.